소비 확대와 임금 인상을 2차 아베노믹스에서 2015년부터 했거든요. 예, 딱 한마디 그걸 마치고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장 화면인가요? 예, 오늘 지금 기업 총수가 호프 간 다음에 지금 밖에서 25분 정도 만남인데 보니까 지금 저 맥주 아까 나왔던 한글도 써 있는 그런 맥주네요. 달서 뭐 써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뭐 국내에서 만든 수제 맥주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시작이 됐었는데 뭐 좀 진행되는 과정 보기로 하죠. 밖에서 25분 정도 저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지금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간편한 복장 딱 한 가지네요. 보니까 넥타이 푼 거 한 가지네요. 여기 맞추느라고 보니까 오늘 황장 소장도 오늘 넥타이 딱 풀고 딱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도 한번 출연해봤습니다. 이제 또 나온 대로 좀 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책임질 방법 생각한다더니 상임위원장직만 사퇴. 막말 도의원에 대한 과연 마땅한 책임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판을 조금 더 보죠. 여기 그림에는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소속의 최병윤 전 도의원. 뭐 처리가 됐나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김학철, 너무나 요즘 방송을 많이 타서 얼굴과 국민들이 상당히 낯이 익을 겁니다. 김학철 도의원 나와 있습니다. 김학철 도의원이 두고 봐라 자기가 해당되는 만큼 자기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행동은 상임위원장직 사퇴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최병윤 민주당 전 도의원은 사퇴를 됐는데 그러면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상대 김학철 도의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당의 외압이라든지 협의 없이 사퇴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혹시 이후에 당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사퇴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꼼수 아니냐라고 상대 당으로부터 지적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께 누구 끼치기 싫었다. 반면에 김학철 레밍 발언 내가 들어도 화가 난다. 자신이 수해 현장 봤다면 해외 연수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속 해명하면서 또한 반박까지 같이 해가지고 계속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청주 괴산 천안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지금 또 김학철 도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걸로 해결했는데 나머지 박봉순, 박한범 도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원장직만 사퇴한 김학철 도의원에 대해서 내년 지금 한 11개월 정도 남은 지방선거가 남아있는데 여론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역 시민단체들에서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 알릴 것이다. 사퇴운동 계속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화면은 계속 호프 장면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배달은 보니까 청와대 수석들이 받아서 배달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보니까는 기자들도 따로 지금 호프를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준비해서 드시라 뭐 이런 안내 문자까지 아까 왔던 기자들 문자가 있었던데요. 하여튼 그 장면은 간혹 좀 보기로 하고요. 방금 제가 던졌던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김학철 도의원 마땅한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임위원장직만 사퇴했는데 최병윤 의원직 사퇴하고 김학철 상임위원직 사퇴했는데 과연 마땅한 외유와 막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은 무엇인가? 적정한 책임은 무엇인가? 패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자료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논란은 그런 초대입니다. 몇 곳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민간의 차량 침수와 상가의 어떤 물 빠짐 등에 대한 청소 정도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동사는 제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정치 정당인에게 제명이라는 것은 사형선고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 영화에서 따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총까지 쏘는 모습이었네요.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가 먼저 하시죠. 아까 서정욱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또 서양호 소장이 한마디까지 했으니까요. 예,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책임 물을 때는 항상 이게 칼과 저울. 예. 이 말이 이게 정의 여신상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이 있어요. 예. 이 말이 이게 잘못은 엄벌, 칼로 엄벌하되 예. 항상 이 저울로 형량을 따라서 형량에 맞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예.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 김학철 의원은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헌적으로 외유가 사퇴한다. 1차 잘못, 그다음에 막말이 2차 잘못, 그다음에 진정성 없는 사과가 3차, 어허. 잘못을 이게 3단계나 했어요. 이게 당연히 사퇴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최 의원님은 사퇴가 좀 과해요. 아, 그분이 민주당 소속의 사과도 최병준 하고, 의원, 예.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보기 사퇴는 과하고, 근데 만약에 사퇴를 하려면 저는 이게 그분이 내년에 지방선거의 군수에 불출마 선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게 진정성 있고, 만약에 그냥 꼼수 나중에 내년에 징계도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군수에 출마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퇴는 과한데 만약 했다면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만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이래 봅니다. 네, 정기환 대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런데 김학철 의원이 했던 얘기는 도대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잠깐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화면에는 생맥주 모습만 계속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이 얘기를 들을지 화면에 저거를 볼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은 지금 나오는 저 화면이 훨씬 보기도 좋고 얘기할 것도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화면 보면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저 생맥주 잔을 들고 저렇게 있는 모습은 네. 아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경제도 활성화되겠다 이런 기대를 주기에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저 자리에서 어떤 말씀이 오갈지는 모르지만 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네. 참 좋은 얘기 오가면서 덕담으로 꽃을 피울 것이다. 네. 그러나 저는 속마음은 다 다를 것이다. 속마음은. 네. 대통령은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일종의 좀 희생자로서 동참해 주길 바랄 것이고 네. 어떻게 하면 재벌 기업들은 자신의 도네이션 기부 또는 기여를 최소화하면서 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갈 것인지 그 생각은 양극단에서 이제 조율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분위기만 보고 속마음을 100% 읽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애초에 처음 얘기할 때도 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군요. 아까 적정한 책임 뭐라고 하느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렇든 저렇든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네. 국민이 강제해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아하.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아하. 결국 유권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정치, 좋은 나라 저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부글부글 끓고 시민단체는 끝까지 사퇴 요구를 하지만 예. 유권자들은 저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표로 행사할 시점에 그것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예. 저 사람과 비슷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군요. 뭐 꼭 주기적인 선거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중간에도 뭐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기억해서 선거 때 책임을 지우고 심판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정기남 소장. 예,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이를테면 저는 의원직 사퇴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일을 가지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또 국민들에게 보여지느냐의 모습인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최병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의원직 사퇴를 통해서 네. 본인이 아까 우리 서 변호사 얘기할 때는 너무 과한 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본인이 의원직 사퇴라는 어떤 결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반면에 김학철 도의원은 일단 본인이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들끓는 여론, 국민들을 레밍으로 간주했었잖아요. 이 들끓는 여론 시간만 가면 조금만 지나면 여론은 잠잠해질 것이다. 자, 이것만 내가 버텨내면 된다. 이런 또 얄팍한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결국 그럼 답은 뭐냐?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으나 결국은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해서 심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네.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이 의원들이요.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공무연수를 기본적으로는 무슨 그 국외여행 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권리로 생각해요. 네. 그러나 차제에 이건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공무연수 우리가 비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사가 일정 짜고 공무원한테 갑질하고 또 보고서는 나몰라라 하고
이런 어떤 공무연수의 행태도 예. 한 번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두 사람 간의 가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뭐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한데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 아까 판넬에서 얘기했지만은 최병윤 도의원 전 도의원의 경우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문 대통령께 누구 끼치기 싫었다. 이 대목도 조금 상대 다른 도의원하고 좀 환경이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집권 여당 전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번지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던 뭐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황장수 소장.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는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자, 일반 한 5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면 연봉. 네. 공무원으로 따지면 한 5급 내지 4급 정도 보수일 겁니다. 네. 저분은요. 이 도의원이지만은 선출직. 이 5천만 원의 연봉 5천만 원의 보수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상임위원장도 받고 예, 있고. 선출직 공직자고 상임위원장 수당도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한 4, 5급쯤 되는 공무원이 이 비가 와서 수해가 나가 있는데 다 알면서도 외유를 갔다 하면 그 우리 임명직 이 공무원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된 그런 어떤 임명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위원회 해부에서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출이 됐던 그것은 시험 쳐서 들어왔던 관계없이 비슷한 처우를 받는 게 당연하지요. 한마디로 선출직이라고 갑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할 말 다 했어요. 네. 세월호 문제가 있거나 문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 하면 이 일하고 관계없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 코너에 몰리는데 자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할 말을 다 했다면 이 처리도 깔끔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왜 일반 공무원은 저렇게 했으면 사표 받아서 집에 보내고 징계했을 건데 네. 저 사람은 안 나가느냐. 그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집안 정리가 안 되는 지금 당이고 네. 지금 여당은 힘이 있으니까 정리가 잘 되는 부분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저렇게 하면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충북도 의회가 저 연간 예산이 얼마고 들른 일정이 어떻는지 네.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아하. 관련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추가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세영호 소장. 네, 최병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맞서서 상임위원장직 사퇴한 김학철 의원에 대해서 LIE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거 빨리 읽으면 LI입니다, LI. 그리고 이것은 김학철 의원이라든가 나머지 의원들 개별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아까 모두에도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의원 외유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해외여행이 없을 때 그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마치 커다란 보상이나 됐던 시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공직자들의 혈세 외유를 전면 중단하고 외유는 그 상대국에서 중요한 뭐 초청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직자 외유를 저는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게 어떻겠는가. 네. 전면 중단해야 된다. 네, 그리고 출장인 경우에만 하나고 나머지 외유는 개인 돈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다 출장 형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외유가 되니까 좀 문제겠죠. 이번의 경우도 형식은 출장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나요? 공무연수에 탈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지금 김학철 도의원의 경우에는 일정을 봐라. 아주 빡빡하게 짜가지고 외유라고 표현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그냥 항변까지 하고 했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그 최병윤 의원하고 김학철 의원이 누가 더 제대로 한 거냐 이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병윤 의원은 당에서 제명 안 당하는 대신에 의원직을 사퇴했고 네. 김학철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하고 상임위원장 사퇴를 했는데 네. 당연히 의원직 사퇴가 더 큰 거로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네. 이 정도 잘못했으면 이번에 의원직 사퇴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네. 다음 불과 1년 후에 다시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년 6월에 진정성을 있죠. 보이면은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는 불출마하는 거로 해야. 그래야 이번에 최병윤 의원도 혹시 내년 또 군수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불출마를 선언하고 실제로 내년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쉽게 학교로 말하면 정기 은퇴 뭐 퇴학까지 하라는 건 아니니까 네. 최소한 유기정학 한번 4년 동안은 네. 좀 쉬면서
다시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다음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신의 네. 시간을 한 년 동안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네, 우리가 지금 김학철, 재병윤 의원 두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 갔는데 나머지 지금 박봉순, 박한범 도의원들도 거기에 조금 해당되는가요? 거기에 그렇습니까? 네, 저는 네 사람이 내년에 예. 지방선거 불출마를 해야 내년에 또 나와도 유권자들이 심판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먼저 그런 결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